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 대선을 18일 앞두고 3차 토론을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TV 토론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은 인기 없는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전이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3차 토론에서 악수도 없이 무대에 오른 두 후보였습니다. 실망스럽게도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은 흠집내기로 귀결됐습니다.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역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여러 이슈에 대해 공방을 반복했는데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 주요 언론기관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52%의 지지를 얻어 39% 지지에 그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론 주제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자유, 낙태 반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한 반면 클린턴은 총기 소유 제한, 낙태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불법 이민자 무조건 추방을 반대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관심이 주목된 부분은 트럼프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답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는데 이에 대해 클린턴이 트럼프가 선거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 will look at it at the time. I'm not looking at anything now. I'll look at it at the time. It's so dishonest, and they've poisoned the minds of the voters. But unfortunately for them, I think the voters are seeing through it. I think they're going to see through it. We'll find out on November 8th, but I think they're going to see through it. This is how Donald thinks. And it's funny, but it's also really troubling. Okay. Now, that is not the way our democracy works. We've been around for 240 years. We've had free and fair elections. We've accepted the outcomes. 한편 사상 최악의 토론이었다고 평가받은 2차 토론보단 인신공격이나 비방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클린턴은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성추행 여성들을 비하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 전역의 유권자 등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중 절반 이상이 첫 투표권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2주 동안 뉴욕에서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유권자가 21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7일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21만 4천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에 14만 명보다 7만 명 이상이 더 증가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대선과 뉴욕주 본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등록을 마친 유권자 중 50%는 생애 처음 투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표할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대상은 18살 이상 된 미국 태생자, 새로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과거에 취득했어도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유권자 등록을 했지만 거주지나 이름이 변경된 사람 등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주소나 이름이 바뀌지 않고 한 번만 하면 계속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와 뉴저지주의 유권자 등록 마감은 지난 14일과 18일 각각 종료됐습니다. 뉴욕 일원의 정치인들이 정치 스캔들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브리지게이트 연루설로 법정에 설 예정이며 대가성 부패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두했던 에드 만가노 나수카운티장은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정치인들의 비리와 정치 스캔들 연루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리지 스캔들 연루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시장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 진입로를 나흘간 폐쇄한 이른바 브리지 스캔들에 대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주지방법원이 티넥 주민이 제기한 주지사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승인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는 23일 법원에 출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공권력 남용이 입증된다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에드만가노 나소 카운티장에 대한 비리 의혹 역시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MBC 뉴스가 만가노 카운티장의 연방 법원 출두를 보도했는데 오늘 만가노 카운티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만가노 카운티장은 지난해 체포된 오이스터베이의 대형 식당 업주인 헤런드라 싱으로부터 비즈니스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료 휴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고 아내인 린다 만가노는 허위 고용과 노동의 대가로 $45만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만가노 카운티장은 현재 재판방해, 공무상 금융사기, 직무상 부당이득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혐의가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네일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던 신규 업체 환풍기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유예됐습니다. 이로써 신규 한인업주들에게는 숨통이 트인 셈이지만 설치 규정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뉴욕주 네일살롱 환풍기 설치 의무화 규정. 네일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이민자들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억압하는 악덕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주 정부 네일살롱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항목이 준수한다에서 인식하고 있다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알고 있다는 응답만 하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번 주부터는 정부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환풍기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나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체크를 하면은 라이센스가 지난 어저께부터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은 정식으로 규정이 폐지되거나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받는다면 환풍기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발급이 됐는데 다음 주에 나와서 단속을 해서 환풍기 시스템이 없다고 페널티를 만약에 준다면은 단속이 되겠죠. 한편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내일 환기시설 설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지난 토요일 소송을 위해 협회와 일부 업주 측이 갈등을 해소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일 환기시설 설치 규정에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광복회 뉴욕지회가 한국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광복 회원들은 기념관과 기념비가 세워진 공원 등을 견학하며 일제강점기 미주 지역에서 있었던 선조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재필 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최현필 서재필 기념재단 회장의 설명도 점점 열기를 띱니다. 지난 주말 광복회 뉴욕지회 회원과 가족 50여 명이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기념관은 서재필 박사가 1924년부터 51년까지 거주했던 자택을 개조해 꾸민 곳으로 1층부터 3층까지 서재필 박사가 활동했던 근대 개혁운동, 독립운동, 통일민주국가 수립운동, 가족과 생활 등 시대와 주제별로 각종 전시품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광복회에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서재필 박사의 뜻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1세, 2세, 심지어는 3세들까지 많이 와서
박사님의 그 정신과 사상과 또 독립정신, 나라사랑 정신, 그다음에 민족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곳이 이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념관 견학 후 광복 회원들은 인근 로즈트리 파크에 있는 서재필 박사 기념비에 들렀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온 우윤지 양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감상을 말했습니다. 오늘 와서 재미없고 많이 안 배울 줄 알았는데요. 기념관이랑 공원 가서 많은 것을 배웠고 되게 즐겁게 봤습니다. 광복회 뉴욕 지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서재필 기념관과 기념비가 위치한 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로 7번째 방문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신임 회장에 김수현 변호사를 선출했습니다. 한인 1.5세인 김 변호사는 퀸즈 지역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 등 현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퀸즈 한인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수현 변호사. 한인 1.5세 출신으로 미주 한인 청소년재단 전 회장, 뉴욕 한인회 수석 부회장 등으로 한인 사회에 봉사해 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지난 14일 총 21개 이사단체 중 11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습니다. 김수현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퀸즈 한인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며 앞으로 플러싱을 포함한 퀸즈 지역 한인 정치력 신장 등 한인 이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퀸즈 한인회가 이제 뉴욕 그 지역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활동과 플랜과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퀸즈 한인회에 집중하기 위해 현재 맡고 있는 뉴욕 한인회 공동 수석 부회장직도 그만둘 것을 전했습니다. 퀸즈 한인 회장이 새로 선출된 것은 4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인준으로 김 변호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퀸즈 한인 회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한편 퀸즈 한인회는 오는 11월 회장 2취임식을 겸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담합으로 인한 환불 쿠폰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한인들을 돕기 위한 한 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메디케어 서비스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시니어와 장애인 지원 보험인 메디케어 주치의 진료비 지급 체계가 대폭 개편됩니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 기관인 CMS는 최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들의 불공정한 진료를 밝혀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지난 50년간 메디케어 시행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개편안은 진료비 지급 방법을 크게 2개로 나눠 주치의나 병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 지급 방식은 개편안의 충족 조건을 다 따를 경우 가장 높은 지급액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의사나 병원은 의료 서비스 평가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환자 기록과 각종 서식을 보관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의무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주치의는 전체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과 장려 지급 방식인데 의료 서비스 보고 등 요구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 주치의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지난해 양당과 행정부를 오가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이 결정됐음에도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할인 혜택과 우대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오는 31일까지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문위원회와 대한상봉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대규모 쇼핑 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관광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되고 수도권 관광 명소를 포함한 전국 곳곳의 문화축제가 55개가 진행됩니다. 외국인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은 항공, 숙박, 한류 상품에 대한 특별 할인 행사가 시행되는데 모두 267개 기업 41,423개의 매장이 참가해 외국 관광객이 다양한 곳에서 손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인 품목도 숙박과 교통, 가전, 의류, 화장품, 의료상품과 관광명소 입장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특별 우대 서비스도 시행합니다. 외국인 전용 교통관광카드는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행사 참여 상품 구입대에 할인과 부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K 트래블 버스를 최대 50% 할인하며 행사 기간 동안 스페셜 테마 위크를 운영합니다. 메이크업 서비스와 시식 행사도 진행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널K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